오늘 청마당인데요. 원래는 청마당하고 이런 식가분이라고 이렇게 아주 유연한 기회에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이거를 맡고 계신 저희 접하게 돼서 분과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약속이 돼가지고 예산의 어떤 실내 건축에 대해서 식견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시간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이제 박선칠 부장님이고 현재 그 주식회사 월가 디자인이라는 분야에 우수한 인테리어 회사 대표로 계시고요. 홍익대 건축학과 대학교로 건대 대학원 디자인과 또 올해는 숙대를 나가셨거든요. 강의도 출연하시고 아주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젊은 전문가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 예양의 고향에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런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소개받은 박선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라고 이렇게 어려운데요. 공간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한 간단한 상식적인 성보다 좀 깊게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행해왔던 작업들을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이번 시간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모든 인류 문화라든가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을 위한 그런 쪽으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행복의 조건이라든가 일상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려 볼 때 그냥 되게 쉬운 얘기인데 의식주를 강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라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개념인데 굉장히 그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중요시 여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패션 산업이 발달하고 서구 산업 사회라든 저희 나라 산업 사회에서도 의류 산업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식은 먹는 산업인데 먹는 것도 생존에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되어 왔고 식산업도 굉장히 전문가가 있고 음식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이 인식되거든요. 주인데 나머지 의식주요. 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거주한다, 하우징이나 리빙 개념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주를 떠올릴 때 크게 떠올리는 게 환경이거든요. 근데 환경은 다시 말해서 크게 우주론적인 공간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우주적인 공간을 갖는데 대개의 저희들이 삶은 쉘터 개념의 하우징 개념의 실외와 실내 개념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공간이. 근데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할 사항은 큰 공간 개념에서 어떤 쉘터라는 건축의 바닥, 벽, 천정이 경계를 나누는 내부 공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내부 공간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럼 건축과 내부 공간의 개념은 어떠한 경계를 가지냐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주 그러면은 아키텍트 건축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노자의 저는 무슨 철학적인 그런 식견은 없는 사람입니다만 노자의 사상이나 그런 데를 봤을 때 노자의 말 중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37개, 그러니까 38개의 술의 바퀴살이 모여서 하나의 축을 이룬다. 그런데 그 축의 쓰임새는 그 축의 가운데 빈 곳에 연유한다. 그리고 그릇의 효용성은 그릇의 그 내부의 빈 곳에 의해서 그릇의 유용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건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크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지붕을 뭘로 하고 벽을 뭘로 하고 그런 얘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 건축의 효용성은 벽과 지붕과 바닥의 그 내부의 빈 공간에 그 건축의 유용성이 있는 거고 노자의 사상은 굳이 직설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럼 내부 공간의 규모는 어떻게 할까요? 내부 공간은 건축학적인 의미로 얘기를 할 때 바닥과 벽과 천정이 이루는 하나의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내부 공간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런데 제 작업이 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규명한 바닥과 벽과 천정 이 무형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저희 인테리어 디자인 또는 실내 건축가의 작업이거든요. 작업 대상이. 그런데 그 대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무슨 큰 철학이 있고 무슨 컨셉이 있고 그게 있겠냐 그렇지만 이렇게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거나 이렇게 보시다 보면 거기에 아주 미세하고 여러분이나 제가 일상생활에서 간과했던 아주 사람의 감성을 굉장히 기분을 또는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지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빛과 벽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공간에 있어서 빛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색채학에서는 여러분 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색이라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을 입고 이렇게 낮에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그 터널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절대 그 색깔이 그 색깔로 안 보입니다. 아주 엉뚱한 색깔 보이거나 거의 이렇게 이상한 그냥 무채색으로 변하거든요. 그것은 원래 색채의 기본적인 색은 빛이 있기 때문에 색이 있는 거거든요. 색채학 원론에서 보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디자인 쪽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공간, 사람이 인지하는 공간은 물론 눈을 감고도 이렇게 손으로 뻗었을 때와 발로 짚었을 때 빈 곳과 찬 곳에 구분은 되는데 사람이 감성적으로 인지하는 그 공간은 저는 그렇게 빛이라는 것을 제가 이쪽 업을 한 15년 정도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어느 정도 건축이나 공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이 건축사 쪽에서 보면 굉장히 그 건축의 획기적인 어떠한 그 큰 일을 하는 분들이 이제 르 코르비지에라든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루이스 칸 이분들이 아주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말해서 저하고는 약간 그분들 건축가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도 빛이 그만큼 이 사람의 어떤 공간이나 건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이요. 이건 똑같은 공간인데 여기가 일반적인 형광등이라는 1차원적인 빛으로 이 공간을 규명했는데 여기를 대서 똑같은 이 스케일의 공간을 빛을 달리하면 이 공간이 아주 많은 차이가. 그리고 저기서 벽이라 하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1차적으로 이런 벽을 칭하는데요. 저기서 제가 벽을 칭하는 이유 중에는 저것은 공간의 어떤 상대 개념입니다.
실내 공간에서 빛의 효용성을 하기 위해서는 벽이 있어요. 반사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구조를 갖추기 위한 벽의 개념이 아니고 이 빈 공간을 규명하는데 벽이 어떤 상대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저 109 109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작년이 40살이 되는 해였고 이쪽 업을 한 지가 작년이 18년째였는데 홍대 졸업하고 18년째 이 업을 계속하고 그랬는데 저는 처음에 이쪽 업을 하면서 너무 일찍 이른 나이에 나를 고집하면 안 되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업 자체가 일을 주시는 클라이언트 그분들이 사는 공간, 집은 그분들이 사는 공간이고 치과 원장님이 일을 주면 그분이 일하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너무 나를 내세우면 그게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닌데 내가 너무 내 작업처럼 해버리면 파인 아티스트가 아닌데 그래서 많은 저하고 같이 시작한 친구들이 아주 일찌감치 자기를 내세우고 또 빨리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랬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의 능력이 좀 작은 탓도 있겠지만 나를 빨리 내 색깔을 일찌감치 내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작업을 하다가 작년 1월 1일이니까 40살 되든 해서부터 이제 앞으로 내가 이쪽 업을 한 30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성으로 깊이 정리하다 보면 어느 본질적인 큰 곳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작년 1월 1일에 첫 작품 한 개, 1월 달에 첫 작품 한 개 109번이었었어요. 그래서 올해 최근에 한 게 101번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9개 작품을 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뭐 1년에 한 프로젝트를 한 달에 한 4개 정도 하니까 3, 40개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어느 정도 작품의 가치가 있다고 이 디자인을 작품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사실은 전 송구스러워요. 그런데 그래도 좀 작업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번호를 붙이다가 보니까 이제 작년에 101번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는 작업이 국내 전문지에는 아주 많이 소개되는 편이어서 항상 그 제목이 빛과 벽 109, 108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옷을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업 자체가 이쪽 공간을 대상으로 한 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간에 반응하는 것보다 저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공간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쪽 본질에 어느 정도 근접하다는 상대적인 얘기도 되는데 근데 공간이 주는 효용성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것은 뭐 제가 하는 전문업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한다는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저나 여러분이나 실내라는 공간에서 살거든요. 정말 많은 시간을. 그런데 그 실내 공간이 여러분을 행복해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또 거기서 어떤 행복감을 주는 방법을 자기가 캐치할 줄 알면 굉장히 인생의 조건에 있어서 행복한 조건을 하나 터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간의 효용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되게 어떤 이 공간이나 사람의 행복의 조건을 얘기할 때 센서빌리티, 감성이라든가 섬세함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각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물학적인 것부터 얘기를 한다면 사람의 오감 중에 이 시각적인 게 가장 강하다. 그 다음에 먼저 촉각, 후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내부 공간에서 내부 공간이 주는 효용성을 자꾸만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하게 돼요.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었을 때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의 행복함하고 비슷한 그런 유의 방향이거든요. 근데 아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울 시내라든가 어떤 낯선 곳을 갔을 때 그 빌딩을 어떤 갔을 때 그 빌딩의 로비라든가 낯선 화장실 그런 데를 볼 일이 없어도 들어가서 그 공간이 주는 효용성에 대해서 또는 차이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외국을 1년에 한 두세 번은 꼭 가는데 이제 출장으로 가는 거죠. 가면은 제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거의 알다시피 거기에는 세계적으로 아주 명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도 그렇고 국민학교 때부터 그 모나리자 그게 아주 굉장히 대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그 루브르 박물관이 굉장히 큰 동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제일 먼저 그거를 보려고 아주 찾아갔어요. 근데 갔는데 정말 저 태극기보다 한 4~5배 정도 큰 정도의 그 우리가 책에서 봤던 그림이 거기 걸려 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그림이 저한테 별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예술에 큰 식견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 크게 기대했던 그 그림이 모나리자 그림이 저한테 진짜 실제적으로 주는 기쁨은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박물관을 나와서 파리는 이렇게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내가요. 그래서 여기가 루브르 박물관이고요. 이쪽이 콩쿠르 광장이고 개성문이고 그 라데팡스라는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대략 저희 나라로 치면 청량리에서 영등포 정도인데 그게 하나의 일직선으로 도시 길이 대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콩코드에서 개성문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샹젤리제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 생긴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뭐 로맨스도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분이 후세에 세계적으로 큰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이 재임 시에 내가 재임 동안에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을 때 대작이라고 할 만한 건축물 7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리 피라미드 공인데요. 이건 어떻게 탄생되게 됐냐면 이게 루브르 박물관이고요. 근데 루브르 박물관 이거 자체는 건축학적으로 따지면 보자르 스타일, 유럽의 중세 스타일의 아주 고전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미테랑 대통령이 어떻게 7대 건축을 일으켰냐면 불란서 건축가한테만 그 기회를 준 게 아니고 세계 모든 건축가한테 꼽게 됐습니다. 컴피티션, 경쟁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이엔 페이라는 중국 사람. 이 사람인데 미국서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건축 컴피티션 작품 중에 미테랑이 이 사람 걸 택했어요. 그런데 이 미테랑 대통령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거가 선택된 건축가한테 대통령 집무실에 직통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네가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혹시 우리나라 건축가 공무원들이라든가 너를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직통 전화를 해라. 그래가지고 공사하는 동안에 대통령 직통 전화를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IMP하고 IMP의 아들이 현장을 하고 아버지가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모나리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쭉 돌아가요. 여기를 보고 이제 실망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걸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고전 건물이니까 고전 스타일에 이거를 해야 된다고 했을 텐데 근데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이 루브르 박물관이 굉장히 이렇게 크다 보니까
여기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쉽지 않은 거예요. 블라셋에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뭔가 지하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IMPA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는 불란서 제1의 국보급 이게 루브르 박물관인데 대개 다른 사람들이 디자인을 굉장히 이거와 비슷한 오전틱하게 디자인을 해왔어요. 근데 IMPA가 아주 이거하고는 전에들은 유리만을 가지고 이 저기 기제의 피라미드 스타일의 유리로 피라미드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밑으로 빛을 통과시켜서 여기서 이렇게 지하철도 연결되고 우르방면.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게 주는 기쁨이 아주 그 명화라는 이 모나리자가 주는 기쁨보다 한결 컸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와서 여기를 따져하면 우리나라 치면 신도시죠. 라데팡스의 그랑드아시라는 그것도 이제 이 7대 건물 중에 하나예요. 저거는 덴마크 건축가가 됐어요. 근데 덴마크 건축가가 똑같이 미테랑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하다가 하도 열심히 하다가 역작이니까 이 사람이 과로로 죽었어. 덴마크 건축가. 그래가지고 불란서 건축가가 그걸 다시 이어가지고 그걸 완성했는데 그게 그랑드아시라는 건데 이쪽이 이제 구파리잖아요. 이쪽이 이제 파리 우리나라도 서울이 강북이 커지면서 강남 생기고 막 그런 거거든요. 이 파리가 커지면서 이제 신도시가 생기는데 이쪽이 이제 드골공항 쪽이죠. 구도시와 신도시를 어떻게 연결했으면 좋은가에 대한 컨셉을 낸 건데 그 덴마크 건축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축을 또 어떻게 했냐면 이게 건물이라면 사람의 스케일이 비례가 이 정도 개미처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 푹 뚫렸어요. 건물이 이렇게 도로가 이쪽과 신부 도로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여기 올라가서 보면 아까 말한 영등포서 청량리 아마 더 먼 거리 그 정도가 다 입출소리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갔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제가 넋을 잃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를 되게 이렇게 감동적으로 몰았던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아주 기가 막힌 음식을 먹었을 때라든가 연애할 때 아주 기가 막힌 여자를 봤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하고는 크기가 다른 감동을 받았어요. 제 나름대로 대학서부터 건축학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에서 잘 됐다는 화학 아트홀이니 좋다는 데를 많이 가고 일본에 많이 가봤는데 이거를 딱 보고 넋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기 계단이 이렇게 쪄 있는데 여기서 하루 종일 혼자 앉아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 얘기를 불란서의 건축이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사람한테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버는데 자기 인생의 행복의 조건을 갖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는 것은 크게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것만으로 저한테 굉장히 행복감을 줬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주는 이 사람한테 주는 행복감의 형태가 그거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왔다고 했을 때요. 하나의 음식을 먹었을 때는 되게 혀가 주는 그런 어떤 후각적인 냄새라든가 촉각적인 그런 건데 공간은 내가 여기 와서 느꼈을 때 이 빛이 주는 시각적인 게 있고요.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 천정고가 만약에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이게 스케일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쪽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간에 가면 단순히 시각이나 그런 걸로 감성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이 피부로 와닿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스페이스 익스피리언스, 공간 체험이라는 쪽에 제 나름대로의 언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공간 체험이라 또는 공간을 느끼는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파인 아트에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갤러리를 가시잖아요. 가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술이 위대하다고 막 그러죠. 그리고 막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굉장히 고매하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저처럼 아트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그렇게 좋은 작품이고 옹보 김기창 씨 작품이든지 백남준 씨의 비디오 아트가 다들 그렇게 명작을 했는데 저는 그게 크게 못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뭐 느끼는 것도 조금은 있죠. 그런데 좋은 카페라든가 좋은 건축물 안에 가면 저처럼 작은 능력의 사람도 굉장히 피부로, 눈으로, 정서적으로 강한 충격을 느낍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물론 제 나름대로 이쪽에 전문적으로 일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 공간이 주는 효용성이나 기쁨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서울에 이런 보통 이제 서울의 압구정동에 가면 무슨 뭐 오렌지족이니 그런 사람들 그런 애들이 카페를 새로 만들면은 단골로 막 다니다가 옮겨 다니거든요. 근데 신문이나 그런 데서는 걔들을 굉장히 나쁘게 써요. 철새처럼 떠다닌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걔들이 규명을 못해서 그렇죠. 걔들 감성 이면에는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 걔들이 커피 때문에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에 갔을 때 걔들은 미처 몰랐던 기분이 좋아지는 뭔가 스페이스 익스페리언스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제 또래 분도 많고 저보다 연장자도 많은데 여름철쯤에 안동에 아마 5, 6월쯤에 안동에 하회마을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가 뭐 유성룡 댁이니 그런 데 있으면 그런 데 가서 대천마루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누워 있어 보세요. 또는 그 담, 오래된 우리의 담 이런 걸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는 압구정동의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감성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그게 이제 스페이스 익스페리언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희들이 살면서 옷이나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로 인해서 행복하고 슬프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앞으로의 어떠한 그 문화라든가 삶의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에서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뭔가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가능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여러분 삶에 행복한 굉장히 행복한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접하는 게 공간이니까 그런 중요한 뭔가 하나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이 정도 하고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압구정동에 있는 그 그릇 가게인데요. 이 그릇이 그냥 일반적인 그릇이 아니고 저희 나라의 이제 도자기, 고급 도자 예술을 하는 작가들 보고 너무 아트 쪽만을 하지 말고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이로움이 되는 그릇을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전달하자는 서울에서 갤러리 운영하는 분이 요청에 의해서 국내에 굉장히 그 고급 도자기 아트를 하는 도자 예술을 하는 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릇을 만드는 그릇 가게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공간을 만들 때 굉장히 조그만 공간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 그릇을 이태리라든가 불란서에 수출하려는 세계에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 외국 바이어도 공부할 거라 가지고 이거 아니면 한국적인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바닥이나 벽을 그냥 콘크리트인데 이제 거기다 시멘트를 넣어서 굉장히 이렇게 미니멀이 여러분들도 미니멀이라는 무슨 모르겠는데 미니멀이 뭐냐면 굉장히 최소의 어떠한 그 데코레이션적인 그 디자인 기법이거든요. 그런 한국적 미니멀리즘을
생각하고 했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쉘브, 그려진 오인 저 쉘브는 강원도 정선 같은 데 이제 폐교된 데 가서 바닥을 뜯어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이제 오랜 시간이 된 그런 시간성을 부여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앞쪽에 있는 저런 오브제 같은 경우는 이 화학 우리가 조선 시대 때 이렇게 썼던 그런 소품들로 쓰여져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개수대에 있는 것도 조선 시대에 썼던 그 어떤 소품을 썼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현대적인 싱크대 개념으로 저렇게 해서 여기서 커피도 타먹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실내 디자인 저걸 보실 때 그냥 이렇게 방법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빛들이 어떻게 분산돼서 나옵니다. 빛의 연출을 어떻게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을 근데 여긴 작아서 잘 그 공간의 체계가 안 보이는데 나중에는 측가하는 거 보면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의 공간 그 체계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소재를 어떻게 썼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천히 내부 디자인에 대한 그 이렇게 감상하는 법을 보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건 주택인데요. 굉장히 작은 주택인데 천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택에 사는 어린애의 감성을 반영해가지고 전원 디자인이 된 거죠. 보통 여러분들이 주택에서 그 TV가 놓여지는 데를 굉장히 높게 하는데 사실은 약간 이렇게 밑으로 보는 게 TV가 눈이 덜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렇게 TV가 심플하고 저쪽 수직 쪽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게 베란다를 터는 경우에 그 하수 플라스틱 파이프가 있어요. 그거를 저 속에 감추면서 저렇게 서랍장을 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평성과 수직성을 강조한 그런 디자인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휑한 것 같은데 저 벽 같은 데도 일부러 이렇게 막 컬러가 있는 거를 걸거나 뭐 장을 놓은 게 아니고 저 백색으로 된 그냥 액자 비슷한 저런 걸로 왔죠. 그래서 뭔가 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빈 공간이 사실은 여유로움이 있죠. 서재 붙박이장 쪽이고요. 정면에 보이는 게 지금 신발장이죠, 사실은요. 근데 신발장을 단순히 신발장 개념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사이를 터서 이렇게 오브제 조각품을 놓고 뭐 하나하나 사이에는 신발이 들어가는 장이죠. 여기는 한 10년 전에 천안에 광제산부인과라는 그 병원 5층에 있는 주택인데 굉장히 오래전에 한 프로젝트 있어요. 천안에. 여기 서울에 있는
그리고 한쪽으로 하면 드레스룸이 있고 한쪽에 침실이 있는 그 빈 공간을 이렇게 뚫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뭘 보여주냐면 갤러리아 명품관에 영국에서 들어온 그 보석집 인테리어를 한번 했었는데 저희가 갤러리아 명품관에 저는 장 디자인, 퍼니처 디자인도 저희 주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저 퍼니처가 지금 입체가 3차 입체죠. 이렇게 한쪽으로 한쪽으로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저 밑에 다리는 사람의 인체를 이렇게 부리로 주물을 떠서 다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저 거울도 저희가 저 비례해서 만든 거죠. 네, 저쪽 저 벽이 이렇게 도자기 회사에서 이렇게 버리는 사금팔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얻어다가 백색이니까 저 벽을 이렇게 입체로 하고 거기다 조명을 때리니까 조명 중에 저 가운데 하나가 좀 PMP라고 로고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빛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건 저희가 일본 프로젝트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에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 매장 디자인이에요. 이 화장품 수혜문화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딴 거는 크게 볼 게 없고요. 아주 구석방이거든요. 이 방이 답답하죠 사실은. 그런데 저 뒤쪽에 저 환한 창살 있는 데가 저게 밖이 아니고 답답함을 폐쇄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저 속 안에 간접 조명을 해서 이렇게 문처럼 한 거거든요. 열리는 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있어가지고 빛이 답답함을 저렇게 창처럼 연출해서 그 답답한 구석 공간을 저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걸 보여주죠. 저 벽 저것도 지금 바깥에서 햇빛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벽 전체를 공간이 굉장히 작은 명동에 있는 상공간 시설인데요. 그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벽 전체에 불을 넣죠, 빛을 넣죠. 네, 굉장히 작은 공간 12평인가 15평 공간인데 저 백 쪽에 빛을 그러니까 라이팅 워를 처리하니까 굉장히 공간이 재미있을 수가 있죠. 이 경우는 굉장히 싼 소재를 이 지금 보이는 소재가 무슨 소재냐면 무역회사들이 외국서 제품을 싸올 때 그 박스 뜯어낸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희 나라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많이 쓰니까 지금 생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재밌는 연출을 하고 저 끝에 소실점으로 저 인포메이션 데스크까지 다 그쪽 소실점을 향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있어서 약간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죠. 빌라 들어가는 빌라죠.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것들이 빛의 연출이 많이 좀 두드러진 게 보이죠. 경향이 좀 있죠. 지금 저 천정 쪽으로 저렇게 빛이 나오는 경우는 저건 일부러 저 빛 때문에 저렇게 한 게 아니고 건물에는 여기는 지금 이 빔이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요. 보라고 하죠. 건물에는 그게 다 있어요. 기둥하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조형적으로 저 중앙의 기둥과 더불어 조형적으로 빛의 연출을 하니까 나름대로 공간이 사는 면이 있죠.
역량 있는 디자이너냐 아니냐는 똑같은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거든요. 만약에 역량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보아 기둥이 있으면 굉장히 앞쪽 버전이라고 불평할 거고, 역량이 있는 디자이너들은 그 단점을 이런 조용성으로 하는 게 저희들 디자인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작은 공간도 빛이라든가 그런 연출을 하면 재밌는 공간이 나오죠. 이것도 한 11평인가 8평인가 되는 공간인데 굉장히 재밌죠. 인테리어 디자인이 어느 정도로 영향이 있냐면요. 지금 이 매장이 압구정동의 파피루스라는 되게 우리나라에서 이쪽 업계 종사하는 안경을 종사하는 분들 다 아는 매장인데요. 이 집이 12평인가 11평인데 저희가 인테리어 하기 전에 1500인가 2000 매출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집 인테리어를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진짜 3번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게 2번째 작업이었었어요. 근데 월 1700인가 2000 매출했는데 인테리어 이렇게 바꾸고 나서 월 8000을 평균 올렸거든요. 이 사람이 이 11평 가지고 지금 서울의 갤러리아, 명동, 신촌에서 8개 매장을 냈어요. 이거를 기본으로 했어요. 그래서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맨날 굉장히 여유있게 사는 사람 중에 40대인데요. 제 나이 또래인데.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인테리어의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논문을 쓰거나 그럴 때 이 매장이 가끔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IMF 전에는 1억 정도까지도 올렸던 매장인데 여기는 익산시에 가면은 이렇게 그 익산 기차역 앞에 옆에하고 똑같은 건물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레노베이션 손을 대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 작업한 지도 한 7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면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익산 가보면은 여기 이렇게 한번 꼭 들리는데 이게 7, 8년 전인데 되게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간판을 되게 크게 하길 원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간판을 없이 저기 이렇게 보면 저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저걸 수용하셨는데 굉장히 성공한 그 집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집의 내부입니다. 지금 7, 8년 전에 이렇게 이 정도 디자인을 수용했으니까 그분들도 참 굉장히 앞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걸로 해가지고 한 2개인가 3개 정도 확장을 하셨어요. 지금 이게 저희가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정리가 돼 있어서 비슷한 매장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보는 이 상공간에서는 이렇게 공간적인 감을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칼라라든가 이 도로변에 만약에 있다면 내가 샵을 하는 경우에 이런 바리에이션도 가능하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빛의 어떤 상징적인 걸 잘 나타내주고 있죠. 네.
저희들 이제 작업은요, 4개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은 저렇게 철거서부터 컨셉이 막 여기 이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되게 고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간인데요. 여기는 지금 서울시청 앞에 영국대사관 밑에 있는 120평 되는 치과를 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철거가 어느 정도 끝나고 지금 이렇게 목공사라고 그러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레이아웃에 의해서요. 예, 지금 자꾸한 벽이 쓰죠. 그래서 왼쪽에 되게 직선적인 강한 벽과 오른쪽에 원형적인 큰 라운드형의 벽이 쓰고 있죠. 그리고 천정 쪽에는 저는 설비 시스템이 좀 들어가고 있죠. 네, 이제 이거를 이제 퍼티 작업이라는데 여자의 화장을 친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칠을 곱게, 페인트를 곱게 먹이기 위해서 기초 베이스 도장을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지금 이게 기초 칠 위에 1회 정도의 백색 도장을, 베이스 도장을 한 상태예요. 네, 조금씩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죠. 바닥을 깔아서 약간 이제 노란 빛으로 나오죠. 네, 이게 이제 완성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과인데 120평 내에 이런 복도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직선적인 것과 곡선적인 게 있어서 이걸 이렇게 빈 공간으로 두고 양 사이드에 교정, 보철, 네, 그런 과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이 치과를 들어가기 전에 메인 엔트런스고 우측에 로고죠. 지금 새로운 조류인데 이게 어떤 미니멀 디자인적인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카운터인데요. 거기에 로고 자체도 저렇게 수평으로 상감한다 그랬죠. 이렇게 조각을 해서 넣어서 했죠. 그리고 저 액센트 컬러로 저 붉은색 하나만 낸 거죠.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뒤에 틀어졌는데 이게 오픈하는 날 저걸 했어요. 조명 작품전을 열어가지고 지금 조명 작품전이 이렇게 있는 거죠. 빛이 내부 공간에서 빛의 연출이 지금 저희는 이 공간을 눈으로 봐서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런 공간을 거닐거나 저런 공간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피부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이렇게 머리끝 그런 정서를 느끼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밝음과 어둠을 이렇게 갔을 때 자기 신체가 반응하는 그 감성적인 게. 이건 뒤에서 저쪽 정문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이런 벽 그런 데가 다 이렇게 저거 할 수 있게끔 저렇게 벽 붙박이 장이 다 돼 있죠. 네, 이건 지금 조명이 항상 저 위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고 밑에서 빛나는 경우도 있죠. 여기 지금 교정인데 가운데에 라운드 테이블 두고 4개의 유니티 체어가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돼 있어서 돼 있죠. 여기는 보철 쪽이고요. 저 뒤에 보이는 게 지금 덕수궁 돌담길 바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돌담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벽을 다 창 쪽을 그걸 배려해서 저걸 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빈 공간 같은데 되게 이제 저희 나라 분들은 맨 처음에 이런 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막 벽에다 뭘 붙이시고 막 그래야지 안심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빈 공간에 들어가면은 자꾸 그게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이 집은 조금 아까 보여드린 게 이 집이 저희가 10년 전에 인테리어를 치과 인테리어 처음 했던, 그러니까 인테리어 여러 개를 하다가 치과를 처음 해봤을 때 인테리어인데요. 이 집을 10년 전에 했는데 이 집 아들이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성장해서 치과 의사가 돼서 조금 아까 그 120평짜리 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그 아버님 10년 전에 치과였었어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엔터런스고, 그 당시에 막 저렇게 그냥 뭐 이렇게 막 붙이지 않고 의자를 저렇게, 그 당시 50세 되셨던 아버님인데 저런 의자 디자인을 받아들인 거는 굉장히 저희한테는 되게 즐거움이었었어요. 네, 여기가 그 카운터 테이블이고 대기실에서 저 안에 들어가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별게 아닌데 그 당시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었어요. 저렇게 원목 느낌을 그냥 저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여기는 근데 여러분들이 같은 치과인데도 굉장히 이렇게 색이 확 틀린 걸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도 저희 한 회사가 한 이유는 그 클라이언트, 그 치과 원장님이 경영하시는 경영 그 방침이라든가 그분이 타겟으로 하는 고객층을 겨냥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분은 그 미국서 치과를 경영하시다가 서울에 오셔서 여시다 보니까 이제 약간 마던 클래식이라 했는데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들어가는 인포메이션 쪽이죠. 약간 클래식하고, 저쪽에 동그란 창이 3개 있는 데는 어린애들 플레이로, 어린애들 쫓아오면 거기서 이렇게 컴퓨터가 있어서 놀게끔 했죠. 네. 그래서 이건 창호는 이렇게 조정이 돼요. 여기 블랙으로 들어갔죠, 저게. 맨 오른쪽에 들어가는 주출입문 도어고요. 저쪽에 진료실 들어가는 복도 쪽이 있죠. 여기 소아과 병원인데 여수에 있는 데인데요. 한 25년 된 건물인데 저거를 전체를 이제 내부서부터 외부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분이 재밌는 이렇게 걸 좋아하셔가지고, 원장님 되시는 분이 옥상 꼭대기에 저렇게 비행기 형태를 딴 이렇게 조명, 그러니까 빛 반사체를 저렇게 해서 빛의 그 인지성을 높이냐고 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처마 역할도 하고요. 그 내부 소아과 병원인데, 굉장히 강한 컬러가,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죠. 여기는 청담동에 있는 치과고요. 지금 저게 여러분들이 그 밀러라는 게, 거울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사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 집에 좀 이렇게 답답한 벽이 있다거나 굉장히 옹색한 이렇게 딱 진행 방향의 벽이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거울을 잘 쓰면 굉장히 공간의 확장성이 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또 다르죠. 그래서 저 바닥에 디스플레이 이런 게 굉장히 아주 절제된 듯 하면서 그런 게 좀 있죠. 여기도 평수가 별로 안 되는 데인데 저런 이렇게 빛의 조명 효과에 의해서 굉장히 커 보이죠, 갤러리처럼.
평수는 한 38평 정도 되는 집과인데요. 네. 지금 보면은 디자인이라는 것이 저런 이렇게 그 꽃병 하나라든가 저렇게 그 소파 하나도 이렇게 이제 신경을 써서 저렇게 넣었을 때 완성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코디네이터가 잘 된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랜드일 거예요. 그 타임 나고 마인 나오는 그 시스템 나오는 회사의 복합 매장인데 굉장히 일반적인 건물이었는데 저희가 아주 심플하게 저렇게 매장을 한 건데 요즘에 세계적인 이 건축이나 디자인 취향이 저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소할지 모르는데 굉장히 그 호평을 많이 받았던 작업 중에 하나였어요. 저것도. 카페와 레스토랑 공간인데요. 이런 데는 저 공간 느낌을 잘 보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꼭 여러분 중에 이제 디자인 그러면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괜히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짓들이야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맨 처음에 한때는 디자인이 내가 평생 해야 될 업이 그런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업인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한때는 좀 망설이기도 했는데 다시 깨달은 거는 디자인은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돈을 어떤 사치적인 그런 작업이 아니고요. 굉장히 일상적인 것을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해서 인간을 위해서 감성을 좋게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다시 자신감을 얻었는데요. 이런 유리라든가 저는 그냥 백열전구 저게 별거 아닌데 굉장히 어떻게 리파인 그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치냐에 따라서 이렇게 오브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평범한 유리고 평범한 백열 조명인데 재미있어요. 이거는 강남역 사거리에 그 큰 사거리에 있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그 백열전구가 컨셉이어가지고 백열전구가 참 많이 쓰였죠. 저쪽 우측에 저 벽은 그냥 이렇게 화장실이라는 간판을 안 달고 저 벽 쫓아서 유리벽 쫓아서 저 백열전구 쫓아서 들어가면 화장실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외부죠 이게. 저 유리 벽 저쪽에는 케이크를 파는 거고요. 이쪽에는 와인을 팔거나 커피를 파는 한 공간에 두 개의 기능을 가진 거고요. 저 유리를 동그랗게 뚫어서 그 사이에 지금 백열전구가 있는 거죠. 어떤 영화에서 여기가 촬영이 돼서 그 영화를 본 분들은 여기를 봤을 거예요. 지금 저 액자 그런 것까지 다 저희 회사에서 제작을 해서 같이 이렇게 코디가 된 거죠. 이 레드와인 칼라, 백색 공간에 레드와인 칼라가 포인트 칼라였었습니다. 네, 저기 저 백열전구를 그냥 흔한 백열전구가 아닌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저 원형의 저 유리를 뚫어낸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저 앞쪽에 저 메탈 큰 월이 움직여요. 그래서 밤에는 와인을 보이게 하고 낮에는 이제 파스타나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저 벽이 양쪽에서 움직이는 벽이에요. 네, 지금 이쪽 왼쪽에 저 월이 움직이는 월이에요. 메탈 월인데. 이게 화장실이죠, 여기. 그래서 사실은 화장실을 잘 예쁘게 꾸미는 게 중요하죠, 요즘에. 여기도 한 10년 전에 한 건데, 아주 평범한 주택을 어느 분이 그분 아드님이 저 동양화를 하는 분이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카페를 차려줬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성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저 2층에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저게 엄청 큰 창인데 저게 금속으로 된 건데 움직여요, 제가 완전히. 그래서 여름에는 완전히 저거 한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겨울에는 저걸 닫고 하고 이렇게 월이 움직이는 월이 되게 컨셉으로 됐던 작품 중에 하나 있어요. 음. 10년 전인데 저런 공간을 이해를 했어가지고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했던 공간이었어요. 간판을 저게 수백 개 이렇게 금속 잘라낸 저거를 붙여가지고 저렇게 간판을 저 베타에 B를 해서 저렇게 붙였죠. 푼스트 베라고. 네. 저 2층에 저 월이 금속 월인데 저게 움직이는 월이죠. 디자인이나 좋은 공간이라는 것은 항상 뭐 깔끔하고 항상 비싼 소재로 해야 돼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컨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거친 것도 하나의 디자인이 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깔끔한 쪽은 1층이고요. 아까 거친 데는 2층입니다. 지금 2층의 바 부분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물 중에 하나가 백열전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열전구를 미학적으로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백열전구가 저희 인테리어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특징이 있어요. 여기도 일부러 저 시간이 없어서 선을 저렇게 한 게 아니고 막 저런 느낌의 감성을 나타낸 저기 프로젝트였었어요. 여기는 거기에 화장실이었고요. 여기는 분당에 있는 삼성백화점 1층에 있는 카페였었어요. 이건 아까 봤던 작품도 느껴져요. 여기는 서울 갤러리아 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여기가 작년에 오픈한 카페. 네.
그래서 1층에는 팬시 매장이고 2층이 카페이고 디자인이 아까 10년 전에 봤던 카페하고 지금 카페하고 경향하고 바뀌었죠. 근데 디자인은 제가 감성이 크게 안 변하더라도 이 파인 아트가 아니다 보니까 대중의 그 트렌드를 어느 정도는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의 카페하고 지금 10년 후의 카페에 굉장히 다른 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가 되게 상공간 시설 2층을 저희 나라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2층을 재밌게 올라갈게 생각한 게 이런 계단과 옆에 이런 빈 연출을 한 거거든요. 지금 왼쪽 벽은 완전 백색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색채는 빛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고 한 게 여기거든요. 지금 이 커튼 안쪽에만 녹색인데 빛에 의해서 다 녹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옐로우 그린 쪽으로. 이 색은 빛하고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있어요. 네, 굉장히 올라가는데 호기심을 유발하죠. 들어가는 출입구에서. 이게 이 집의 로고죠. RH-. 여기가 바 카운터고요. 네, 이게 전체적인 뷰고요. 지금 요런데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데는 일부러 판 게 아니고 저게 오래된 집을 카페로 만들다 보니까 저렇게 빈 공간을 전원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고, 저 가운데 큰 구조물은 저게 주택의 박공지붕 밑에 쓸모없는 공간을 이렇게 덮어버리기가 미안해가지고 저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은 그 장소를 잘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구조물이 엄청 큰 거죠. 지금 의자가 조금만 하니까요. 내려갈 때의 그 통로의 모습이죠. 불을 안 켰을 때 바깥에서 빛이 들어올 때 내려가는 통로가 이렇게 보이죠. 빛의 그 효용성이 잘 보이죠, 이런 데서. 인저부터 재미있는데요. 그동안 거는 이제 그냥 제가 했던 되게 그냥 뭐 습작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보여주는 것은 저희 나라 사람들이 아닌 세계적인 거장들 작업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틀릴 거예요. 이거는 일본의 그 안도 다다오라는 그 디자이너이면서 건축가인 그 작업인데, 프로젝트 명이 무르이 교회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을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가지고 일본의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안도 다다오가 누구냐 그러면은 일본 건축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일본 정부에서 아예 이 사람을 하나의 영웅으로 지금 보이지 않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태리나 그런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까지 건축 선수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건축이나 디자인을 전혀 안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건축 선수 하다가 배낭을 유럽으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르꼬르비제가 한 롱샹교회라는 이따가 작품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고 건축가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대. 그래서 10년을 혼자 세계 좋은 건축을 보고 다녔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오사카로 돌아와가지고 조그만 주택 디자인했는데 그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재능이 인정돼서 지금은 동경대학교하고 하버드대학교 교수로 나가면서 오사카에 작업실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도 세계적으로 이제 좋은 작업을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 어떠한 한 나라의 그 명성을 떨치는데 대통령보다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정부에서 이 사람한테 좋은 프로젝트는 항상 이 사람한테 줘요. 작업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라고.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옛날에는 뭐 이순신 장군이니 그런 게 되게 유명한 시대였는데 앞으로 이렇게 문화적인 공간적인 건축적인 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입는 데만 치중했었는데 이러한 공간이 중요한 세대가 여러분과 제 세대에 온다는 간접적인 얘기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저건데 저게 콘크리트 벽에 단순히 저 소파 하나 거 있는 거죠 지금. 아유 이게 여기 와서 이제 카세트를 교환하다 보니까 좀 다 방향이 잘못됐네.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보세요. 그 교회 앞에 물의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올라가는 저 계단이 여러분도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굉장히 단순한데 참 예쁘죠? 그냥 콘크리트 하나로만 구성된 건데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건 절이에요. 절인데 굉장히 기가 막힌 게 절 지붕 위에 이런 옥상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붕이 지상이고 땅 밑으로 들어가서 이 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 저렇게 정원 가운데로 이렇게 통로를 낸 거예요. 이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게 건축입니다. 이거는 스페인 건축가 할 거야 아마. 지금 작품이 잠깐 섞였는데요. 이게 에펠탑을 밑에서 치켜 올려서 찍어서 그런데요. 이건 실제 프로젝트가 된 게 아니고 드로잉 된 걸 찍은 거다고요. 그 십자가가 저쪽에 벽에서 공간에 의해서 그냥 나오죠 지금. 이게 오사카인가 고베에 있는 비세교회인데요. 아 이거는 실제 된 게 아니고 작업한 거를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건축이나 디자인 작업이 어느 정도, 이건 지금 외국 그 다니엘 리빈스킨드라는 사람의 작업을 찍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거의 파인 아트에 가까운 정도의 작업을 하죠. 이것도 그 다니엘 리빈스킨드라는 사람의, 이게 건축이 실제 이런 스타일의 건축이 유럽에 가끔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실제로 된 건 아니고 이제 기획안을 보여준 건데요. 건축이라는 게 단순히 저희가 상상하는 거를 넘죠. 네. 이것도 지금 계획안입니다. 존 폴슨이라는 그 영국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작품에 한 거예요. 굉장히 동양적인 면이 있죠. 어떤 분이 보면 이거를 보고 이게 무슨 디자인이나 그럴지 모르는데 저게 그냥 이렇게 볼 때 쉽게 나온 큐빅의 박스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많은 생각을 한 디자인이. 재밌죠? 내부 공간에서의 전환 연출들이. 다양한 빛의 연출이 보이죠? 카페의 카페 테이블이죠, 지금. 공간이라든가 아키텍처라든가 디자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때 그거를 다루는 사람이라든가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큰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아주 많은 부분을 어떠한 그 자기의 공간에서 삶을 영위한다고 봤을 때 어떤 공간을 느끼는 그런 어떤 조그만 그 작은 어떤 키워드를 알면 여러분 삶이 굉장히 윤택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시골을 가서 초가상가를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대청마루에 혼자 누워 있거나 공간은 항상 여러분 그 육신과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의 효용성이나 공간이 주는 그 어떠한 그 자기 신체나 자기 정신적인 걸 변화하는 것을 조금 그 센서빌리티를 좀 느끼게 되면 굉장히 그 삶에 있어서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옷처럼 여러분 삶을 행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여준 작업들이 시간상도 그렇고 이렇게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야 이걸 맨날 제가 만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충분히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좀 주마간산적으로 좀 빨리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그 여러분 마음속에 인지가 되면 저로서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영광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하고 꼭 여러분 중에 궁금함이나 질문이 있는 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끝내죠. 예. 제가 그 미래치과 시설한 거를 좀 봤거든요. 건물의 내부는 상당히 미래적인 맛을 느끼게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거기에 마감 처리된 소재가 흔히 쓰는 낙하로 처리가 돼가지고 그 점이 좀 아쉬워가지고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좋은 소재도 많고 한데 유럽이나 저쪽에서는 유성 도료를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처리된 게 유성으로 돼 있어서 그 점이 좀 아쉬운가요. 원래 인테리어 공사하는 분이세요? 그 인테리어라고 하기엔 뭐하고 그 방에서 페인트를 하고 있거든요. 페인트 회사를 하고 계세요? 예. 그럼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근데 진짜 그 화이트 칼라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저 막 페인트까지도 굉장히 무슨 고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지금 쓰는 그 도료가 그 수용성 낙하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를 보는 식견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전문가께서 보셨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가장 많이 쓰고 아무리 고급집도 백색은 되게 낙하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아주 열심히 해도 사람의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질문하신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근데 저희 쪽에서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보고 저희는 그 백색을 하나의 공간의 효용적인 면에서 본 거지 선생님처럼 굉장히 그 백색의 원료가 주는 그런 것까지 따지지는 미처 못했어요. 그런 지금 시대에는 이제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성을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처리된 게 유성으로 처리돼 있어가지고서 좀 아쉽다. 아무튼 이제 참고하겠습니다. 거기 작업하신 거예요? 미래치과요? 예. 아니 그게 다 여기 지금 있는데 카세트가 부족해가지고 평창동에 저희 사옥행도 재밌는 게 있는데 그걸 못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좀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간을 연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시간이 괜찮으면 그 평창동 프로젝트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할게요. 이게 좀 아쉬운 맞아요?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 제가 저 업무하는 집무실이고요. 여기에 이제 낮에 회사를 보는 건데 저 안쪽에 지금 본체죠. 그리고 창문이 저거 딱 하나예요. 저기 그 건물의 저쪽 제일 강쪽하고요. 이게 들어가는 출입구 복도고요. 지금 본체하고 이쪽에 지금 뭐죠? 이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복도 천장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자료실에서 그 복도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복도 안쪽에서 밖으로 봤을 때 사진이고요. 이게 제 방에 있는 그 배수대 모습이고요. 이게 건축 내부 이쪽에서 저쪽 그 대문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죠. 이게 회의실 쪽을 바깥 데크에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다 거꾸로 찍는데 이게 회의실에서 바깥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F.G. 네. 지금까지 하신 것 같고 나중에 자연 채광을 살리는 그런 작품이 지금 삼성 부분에서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교수님 조금 잘 채광하는 그것이 없어서 논리적으로 다시 전체 그 아까 보여드린 작품들은 순수 건축가 분들이시고요. 그분들은 이제 신축을 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작품 초기 때부터 그런 건축공간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다 보니까 되게 건축에 공간을 주다 보니까 내부를 주다 보니까 그런 인문적인 조명에서 기술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면 저기 장시간 여러분들 중에 지켜봐 주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이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저한테 아주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